자, 이번에는요. 사진으로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물 뒤에는요. 사연 그리고 이야기가 담겨 있고 기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일명 기사 때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검찰 내용에 불지른 추미애 장관 15년 만에 총장 지휘권 발동.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향한 총장 지휘권을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을 두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지휘권 발동한다. 이렇게 간 겁니다. 중요 참고인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 지시를 한 겁니다. 원래는요, 검찰에서는 인권부에 배당을 했어요. 인권부에 배당한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휘권은 2005년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참여정부 당시죠. 그때 이후 15년 만에 발동이 되는 거니까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인권부에 배당했어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로 좀 보겠다. 진정사건, 인권 문제로 본다 그러자 이 추미애 장관은 그거를 왜 인권 문제로 판단을 하나? 이거는 감찰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감찰부 직접설 지시한 겁니다.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그렇다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장관에게 보고할 듯하다. 그동안 좀 진행이 돼 왔는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상황은 일단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약간 부수적인 현상이 어제 국회에서 있었어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 추미애 장관이 출석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휘권 발동 얘기가 나온 건데 그 사안과 함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때린 추미애를 여당 법사위원 장관께서 혹시 검사들에게 순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럼 이 표현은요. 앞선 기사는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강수를 뒀다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강수를 여당 쪽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 한 겁니다. 양에 안 찼다고 할 수 있는 거. 미흡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의 혹시 순치되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어제는 지금 이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가 진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참여 안 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만 있었어요, 여기는. 근데 이례적 풍경입니다. 장관, 한명숙 사건 더 개입을 압박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모욕적이다. 그러면서 지리끝까지 쏘아봤다고 합니다. 야당은 여당 법사위 강탈 목적이 드디어 드러났다. 장관조차 이렇게 압박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 대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뭐 글로 보는 것보다는요. 어제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장관으로서 검찰을 통솔하는 두 가지 요체가 뭐냐. 인사와 감찰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관이에요, 이게. 저도 옹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같은 분들도 검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검사들에게 순치되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좀 지나친 얘기일까요? 네,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굉장히 좀 불쾌한 표정이죠. 그 이후에도 약간 표정이 좀 굳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실려 있습니다. 주행영 변호사,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근데 아까 제가 먼저 그 총장 지휘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장관의 지휘권이라고 쓰고 정치권의 외압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원론으로 지금 돌아가서 검찰 어떤 그 개혁의 핵심이 뭐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진정을 해서 나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들어와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검찰총장이 그거는 서울중앙지검에 가가지고 그 인권부에서 조사를 하라고 배당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는 다시 이제 대검에서 감찰부에서 조사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수사의 외압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냐. 더불어서 이걸 지금 감찰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감찰을 하려고 감찰한 다음에 뭐라고 하죠?
징계를 하려고 감찰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안은 벌써 시간이 오래돼서 예. 징계에 관한 시효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감찰해가지고 징계할 수도 없는 사안인데 그걸 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려고 하는 사안을 다시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요. 인권부에서 이걸 다루는 거와 감찰부에서 다루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권부로 가지고 간 것은 예. 결국 인권을 침해를 해서 위증을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예. 그런 것에 대한 형사적인 사건 자체를 수사하려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고 감찰부로 갖는 건 어떤 예. 의미가 있냐 하면은 그러한 조사를 했던 검사들이 잘못을 냈기 때문에 그 검사에 대해서 수사 결과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한다는 게 내부적인 감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을 예. 형사적인 문제로 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 반면에 지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수사를 할 일이 아니고 예. 대검 조사부 가가지고 감찰부 가서 징계할지 검사 징계할지 여부를 가지고 지금 조사하라는 그런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런 어떤 수사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만에 감찰 예. 어떻게 보면 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예.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 예. 만약에 이것이 한 전 총리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은 예.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진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검찰에 대한 어떤 중립성,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중립성의 핵심이 뭐죠? 정치권의 어떤 외압으로부터의 어떤 보호 이게 중립성인데 예. 어떻게 계속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예. 어떻게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많은 법조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예. 제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인 겁니다. 그럼 제가 한 질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죠. 여기. 그러니까 여당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례적 풍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건 거꾸로 무슨 생각합니다. 모습일까요? 야 정말 해도 예. 너무하다. 사실 그 법조인의 시각으로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 15년 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지휘권 발동했는 예. 것 사실 자체가 너무나 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윤석열 때림 추미애에 대해서 여당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모습이 그렇게 부족함에 대한 표현이었다. 예. 근데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왜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 있고 예.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분들이 얘기했던 검찰의 중립성,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원규 교수님께서는 이 이례적 풍경 네. 어떻게 보세요? 해석을 좀 해주세요. 이 풍경에 대한 해석. 예, 저도 이제 저 변호사님과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 예. 저는 이제 법적인 법리적 해석의 관점보다는 예.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국민 정서나 정치적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은 검사들의 증언 외압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검찰들의 어떤 그 지금까지 관행에 대한 부분을 예. 조사해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지휘권을 발동해서 15년 만에 그 이제 검찰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겠다. 그러니까 예. 징계 시효가 지났어도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밝힌 걸로 딱 느껴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예. 앞으로의 공수처의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까지 교두보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한명순 전 총리의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예.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무게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은 그거를 감찰부에서 수사할 것을 재배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사본 배당이라고 해서 예. 예, 원본을 지금 주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사본으로 이제 인권부에다 넘긴 건데 그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것을 개별 사건으로 취급하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추미애 전 장관의 총장 지휘권은 이거를 예. 상징적으로 하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국회로 돌아와서 추미애 장관의 제 그냥 개인적 심정은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신호탄을 쏘지 않았느냐 예. 이 정도로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몫은 국회의원분들의 몫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예. 건데 그걸 갖다가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했느냐 여당에서 심지어는 오히려 부족한 거 네. 아니야 이런 반응이었다는 예, 거죠. 순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래서 저는 좀 추미애 장관님의 답변도 굉장히 예. 모욕적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감정적인 표현이었지만은 저는 좀 일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 정도까지가 심정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가 된다고 신호탄인데. 보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사실은 대화만 보고 나면은 뭐 야당에서 뭐 질타하는 듯한데 내용을 따져보면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도 그렇게 돼 있어요.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들은 미흡하다고 봤다. 강성으로 구성됐다는 세평대로였다. 뭐 이렇게 지금 여기 또 분석이 평가가 좀 돼 있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2번째 인물로 가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관련해서 굉장히 좀 고생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좀 있었죠.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여당 소속인 홍일학의 경제부시장을 제안했다. 홍일학 전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근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통합당 소속이잖아요. 홍일학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데 부시장을 경제부시장 맡아달라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보면은요. 그러자 통합당 안팎에서 이거 부적절하다 이런 반발이 당에서 있다는 겁니다. 홍 전 의원은 긍정적으로 고민하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여기 보면 언론들이 어제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이제 접촉을 했어요. 그러자 여기 먼저 여기부터 좀 잡아주세요. 권 시장 측의 설명입니다. 대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파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제안한 거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홍 전 의원은요. 제안을 받았죠. 이렇게 좀 본인이 심정을 밝혔어요. 칼날 위에 선 기분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본인도 소속 정당이 다른 곳에 지장과 일을 하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의식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지만 뒤로 갑니다. 대구의 처지를 생각하면 도망갈 길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 정도면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도망갈 길이 없다고 보니까. 자, 그리고 통합당 내에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여당의 일방적인 개헌과 상임위 구성에 맞서 사퇴 의사까지 원내대표가 밝힌 마당에 이거 부적절한 거 아니야. 지금 싸울 때인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또 반발하는 게 있고요. 반면에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대구 경제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서 홍 전 의원 영입을 굳이 반대할 이유 없다. 여당과 뭔가 통할 수 있는 인물 우리가 같이 일하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평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김관학 교수님하고 최영선 의원 두 분께 평가 좀 해달라고 미리 질문 드렸는데 먼저 최영선 의원님 오죽하면이라고 썼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저는 결과적으로 협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야당 도지사 한 분하고 예.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정말 하소연을 세게 하더구만요. 아. 중앙정부하고 오. 소통이 안 된다. 아. 어느 정도 소통이 안 되느냐 하면은 과거에 이제 중앙정부 정책하고 도정하고가 서로 정책이 이렇게 충돌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예. 계속해서 면담 신청을 했는데 아예 답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만나 주겠다 말겠다라는 답이 답조차 없어요. 한 거절도 5번 정도 아니고. 계속해서 면담 신청을 했는데 면담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이 충돌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해소할 방법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 대구 경제는 지난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당히 예. 피폐돼 있는 경제가 돼 있고 빨리 어떤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나 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제가 그때 들은 바를 유추해 본다면은 중앙정부하고 지금 소통이 되겠느냐? 대구의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 예, 오죽했으면 지금 대구시장이 여당 전 의원을 끌어와 가지고 예. 소통에 나서겠다고 하겠느냐? 저는 그 당시에 그 어떤 하소연을 들어본 바로는 정말 오죽하면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죽하면 그러니까 홍일학 전 의원이 경제부시장에 앉게 된다면 정부하고 잘 뭐가 얘기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 판단을 뭔가, 했다는 거네요. 네. 그럼. 자, 김관학 교수께서는 연정 시즌 2 뭐 실용주의의 도정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게 이제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사실상 먼저 했던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예. 부지사를 이제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뭐 도민 우선주의라고 본다 그러면 또는 예. 시민 우선주의라고 본다면 저는 이런 실용적인 어떤 정책을 통해서 시민에게 이익이 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유리하고 그것이 잘한 도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여기에 문제의 근원은 사실 재정 자립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뭐 경북이건 뭐 예. 대구건 굉장히 낮아요. 예. 높은 시나 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이 중앙 정부에게도 예.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재명 뭐 성남시장이라든가 뭐 여기는 재정자립도 굉장히 좋아서 중앙 정부하고도 뭐 맞대고리 하잖아요. 뭐 강남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쪽 그런 자치단체는
뭐 중앙정부에서 굳이 안 도와줘도 그렇죠. 돼. 그럴 뭐 필요성이 이런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건가요? 그런데 지금 뭐 예컨대 대구나 경북 같은 경우 재정 자료도 예. 매우 낮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비추어 보고 또 거기가 코로나19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야죠. 저는 예. 시장이 잘한 것이라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어떤 뭐 도움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거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도정, 시정 이런 것들이 지금의 상황에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죠. 그러니까 부지사 자리도 여러 가지잖아요. 사회부지사, 뭐 정무부지사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경제부지사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걸 생각한 거다. 정부로부터의 어떤 지원을 받은 거를 호소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최인영 변호사께는요, 이 기사 뒷부분에 있는 거 통합당 내에서 이거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부적절하다. 뭐 이런 지적이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21대 국회가 계속 그 문이 열린 다음에 지금 뭐 그 법사위 상임위원장 이 배분 문제로 해서 교착 상태로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먼저 지방에서 이와 같은 것을 중앙과 서로 협의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도 없지 않다라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중앙은 중앙대로 일을 하는 것이고 지방 방백은 방백대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아시다시피 그 김부겸 전 의원이라든가 홍일학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다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과의 가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진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보면 권영진 시장으로서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손을 내민 것인데 제가 봤을 땐 이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학교 선후배고 또 경북에도 그 고향도 이제 안동, 봉화로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그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산자위, 예결위 이런 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경제통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렇게 부시장으로 하면은 대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은데 중앙에 어떻든 간에 대구는 대구로서의 갈 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분 다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해 주셨어요. 아무튼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